안녕하세요. KTV SNS 매거진의 김윤주입니다. 120년 전 미국 시카고에 울려 퍼진 조선의 음악. 당시 궁중악공들의 연주를 들은 클리블랜드 미국 대통령은 연주자들을 보내준 고종에게 감사한다고 말할 정도로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명과 깊은 인상을 남겼었는데요. 이렇게 조선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해외로 보냈던 우리 국악기가 120년 만에 돌아와 고국의 관람객들을 만납니다. 당대 궁중악기의 뛰어난 예술성과 우리 음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소식으로 이번 주 SNS 매거진 시작하겠습니다. (120년) 전 미국 시카고 박람회에 기증됐던 국악기 10점 중 8점이 다시 고국 땅을 찾았습니다. 지난 3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해외 국악유물 특별전 개막식이 열렸는데요. 이날 국내외 많은 관계자들은 국악의 깊이 있는 아름다움에 한없이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Well, I thought that the dancer was really amazing. She was moving but very slow, and so each movement seemed to have meaning because it was very, very deliberate. It was also very different from anything I've ever seen, so it was beautiful. 드디어 120년 전 국악을 해외에 알린 조선의 궁중악기들이 국내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화려한 수가 놓인 장구의 조이개와 가막새의 용무늬 조각.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당비파와 피리에서 우리 고유악기의 예술성과 위엄이 느껴지는군요. 1893년에 개최된 시카고 만국박람회는 고종이 대조선이라는 국호와 태극기를 가지고 처음으로 참가한 국제박람회로 우리에게도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당시 10명의 궁중악사들과 함께 태평양을 건넜던 국악기들은 박람회가 끝나고 미국에 기증되어 미국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에 보관되어 왔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미국의 그 400인지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지가 400주년 기념이고, 또 우리나라로 봐서는 이제 고종제께서 대조선이라고 하는 그 이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이제 그 어떤 국권의 어떤 위상을 좀 드높이려고 하는 것이 맞물려 가지고 시카고에서 연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연주자들이 기증하고 온 건데, 이제 이게 글쎄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역사의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 얘기하지만 잘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피를 예를 들면 피를 지금 연주하게 되면 그게 이제 연주자들이 연주하고 어느 정도 쓰게 된다면은 그거 버리고 또 새로운 설을 갖다가 갖게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120년 전에 그 피리의 석가지가 그 완전하게 제대로 그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가 와서 너무너무 우리가 반갑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 전시회에서는 8점의 국악기뿐만 아니라 그림과 악서, 악보 등에 남겨진 선조들의 소중한 국악 유물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람객들에게는 조선 후기 대표적 화가인 김홍도와 신윤복의 국악 연주 그림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오래된 악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나 또 현대화가 되면서 그 예전의 악기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1983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이전의 악기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그 악기들은 궁중에 사용됐던 악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과학원과 같은 궁중음악을 전승하는 기관에서 옛 음악을 복원하는 데 상당히 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국악원의 해외 국악유물 소개 시리즈의 일환으로
작년 프랑스 음악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국악기 11점의 국내 전시가 그 시작이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올해 전시에서는 유수 기업들의 도움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20년 전 문화를 통해 자주국가를 염원했던 고종의 노력과 국악 관련 중요 유물들을 공개하는 해외 국악유물 특별전. 조선의 악기 그리고 음악에 대한 이해는 물론 19세기 말 미국 하늘에 울려 퍼졌을 우리 음악의 여운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0월 1일은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이었죠. 6.25 전쟁 당시 우리 군이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한 날을 국군의 날로 정한 건데요. 국군의 날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병영 문화를 체험하는 곳은 시민들에게 더 인기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일 건군 65주년을 기념하는 만큼 국민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국군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요. 온라인 국민 참여부터 이벤트까지 열기가 남달랐던 2013 국군의 날 행사.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국군의 위용과 발전을 기리기 위해 10월 1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이번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모처럼 대대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의 위용을 한껏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현무 2와 현무 3, 스파이크 미사일 등 우리 군의 최신 무기가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어 축제의상으로 탈바꿈시켰는데요. 이 국군의 날 행사가 군꾼들끼리의 축제였잖아요. 그것을 이번 대회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만들었고요. 아마 여기도 이제 그 시청 앞이나 이 청계광장 보면 군대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행사 이벤트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평시에는 우리 국민을 항상 지키고 보호하고, 그다음에 전시에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용맹한 국군들의 행사를 우리 국민들이 같이 축하해주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진 것이겠죠. 군대 음식 체험을 비롯해 캐릭터 포토존, 병영 문화 체험까지 정말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가득. 아, 이거 지금 감회가 새롭죠. 이거 40여 년 전인데 그때 철모는 이게 그 속에 파이바라고 있고 겉에 이제 그 정말 그 쇠로 된 그게 이렇게 두 겹이었었잖아요. 그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무거웠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는 다 날개를 갖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깨끗하고, 그리고 안에 이렇게 조일 수 있고, 이거까지 이렇게 여기 철저하게 달라붙어 있고, 그러니까 참 그 안정적이고 참 좋으네요. 65주년에서 오긴 왔는데 너무 기쁘네요. 그래서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더 좋겠네요. 이날은 국군의 날 행사를 함께 즐기는 외국인들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이만하면 진짜 사나이 저리 가라네요. 맛있어요. 네. 줄 서서 먹은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회가 깊어요, 아주. 옛날에 우리 군대 생활 때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 좋아졌고 많이. 맛있네 진짜. 색다르면서도 괜찮아요. 먹을만한데요. 옛날에 그 군인들의 딱딱함보다는 부드러움도 있었고, 이 보통 국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좋네요. 여기는 튼튼한 안보 테마존. 국군의 활약상을 보고 느끼며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고 국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거리가 좁아질수록 국군 장병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은 더 커져가지 않을까요? 행사 같은 것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군 65주년 기념 행사단은 이번 국군의 날 행사의 의미가
10월 1일 하루로만 그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많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10월 1일 오늘 말고도 9월 달부터 이 행사는 계속됐고요. 10월 6일에 열린 음악회까지 행사는 한 달 반 계속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 국군들은 우리의 아들, 딸이면서도 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같은 국군. 그러나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강력하게 적을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무기체계 이런 건 당연한데요. 국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우리 국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군이 될 수 있도록 이 행사는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 국민 축제의 장,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이 더욱 커지길 기원합니다. 먹을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 현장은 언제나 즐거운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 전라북도 김제에서 국내 최대 농경문화체험축제가 열렸습니다. 황금들녘의 비경과 자연의 감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 전라북도 김제로 특별한 추억여행 지금 떠나보시죠.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 평야. 그 중에서도 김제시는 광활한 황금들녘과 하늘이 만나는 국내 최대의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농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지평선 축제는 지금 14년 만에 축제 최고봉인 대표 축제에 오르게 됐습니다. 농경 문화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그 농경 문화의 진수를 뽑아서 67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통 농경 문화를 고스란히 재현한 가을 축제. 그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황금색으로 변한 가을 들녘. 사람들이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잡고 있습니다. 아기하고 같이 메뚜기 체험하러 왔어요. 6개나 가졌어.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메뚜기는 그야말로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훌륭한 간식거리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살아서 뭐 반찬으로 메뚜기 이렇게 튀김 같은 거 그런 거 싸우기도 하고. 오랜만에 잡아보는 메뚜기에 어른들은 추억을, 메뚜기 잡기가 처음인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쌓아갑니다. 그 시간, 한편에서는 벼베기 체험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수확한 벼는 직접 탈곡까지 해보는데요. 난생 처음 해보는 탈곡 작업이 아이들은 마냥 신기합니다. 쌀 수확하는 거 직접 보니까 제일 좋아요. 햅쌀을 이용해 직접 가마솥밥도 지어보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밥 맛 그대로고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편 탈곡을 마친 짚은 이렇게 멋진 우비, 일명 도롱이로도 탈바꿈합니다. 선조들의 슬기가 고스란히 담긴 생활용품. 어린 시절 농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체험은 여기 또 있습니다. 소가 끄는 우마차를 타고 들녘을 달리는 우마차 여행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밖에도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의 논으로 퍼올리는 데 사용했던 용두레, 용두레를 쓸 수 없는 곳에 물을 퍼올리는 데 사용한 맞두레 등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농기구들도 체험해봅니다. 기구를 사용하니까 재밌었어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한편 이번 축제에는 가족이나 연인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등불에 담아 전하기도 하고 이번에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 갔으면 좋겠어요. 재현이 오래 가자! 황금 들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화려한 레이저 쇼도 가을밤을 환하게 밝히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67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가을 농경문화체험축제를 수놓았는데요. 이제 대한민국 최고 이 대표 축제까지 됐으니까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이제 세계적인 축제로 목표를 정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벌써 한 3, 4년 전부터 미국에 있는 세계 축제협회에 우리가 회원으로 가입을 했고 또 그곳에 가서 우리 지평선 축제를 농경문화를 또 소개를 하고 또 거기에서 회장이라든지 임원들이 우리 지평선 축제에 와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모든 걸 같이 둘러보는 그런 행사들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세계 농축산 박람회 미국에서 개최됐는데 여기도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같은 교류를 좀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 들녘의 비경과 자연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직접 손으로 만들어보고 느껴보는 색다른 농촌 생활체험 축제. 우리 선조들의 삶과 슬기, 그리고 소중한 추억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 육아가 엄마의 몫이라는 것은 옛말이 된 지 오래죠. 이제 아빠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아이들과의 유대감을 높여나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 방법을 공모하고 그 수상작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놀이 방법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단무지, 시금치, 소세지. 자, 둘둘만 김밥이 김밥, 김밥이 김밥. 완성. 자, 김밥. 김밥 썰어. 자, 김밥 출동. 만세! 으이차, 으이차. 자, 누워. 자. 그래도. 빙글빙글. 올라온다. 빨리 올라. 누가 더 빨리 올라? 만세하고. 내려. 누가 더 빨리 내려가. 그렇지. 자, 이번에 높게. 아빠 높게. 여기서. 자, 디코. 둘. 하나, 둘. 만세해야죠. 내려가게. 우와, 아주 이제 높게. 여기 잡고, 여기 밟고. 너무 높아. 아니, 아빠 도와줄 거예요. 자, 아빠 손 잡고. 올라가보자.
그것도 빨리 내려라. 자, 됐고. 자, 그다음에 아빠 빨리. 자, 성공. 윤우 이겨라. 윤우 이겨라. 나 이번에 이거 못 할까? 또 왕폭탄 간다. 또 간다. 맞다. 이번엔 두 개다. 못 피할까? 부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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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세요. 뒤로. 이것도 해봐. 또 뒤로 가라. 아니 그거 한 개씩. 알았어. 하나씩. 잠깐. 아니 이거는 왜 꼭다리야? 알았어. 간다. 다른 베개도 주세요. 다른 것도 줘야지. 여기. 이번에는 3개씩이다. 여기도 있다. 3개씩 간다. 실제 아빠의 육아 참여도가 높을수록 아이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성, 도덕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한 놀이 방법들을 참고해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본다면 좋은 아빠 되기 그리 어렵지 않겠죠? 이 밖에도 아빠 놀아줘 동영상 공모전의 2차 이벤트가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아빠와 아이가 함께 노는 행복한 순간을 담아 보건복지부 마더하세요 캠페인 페이스북으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손 그리고 한 손. 한 손으로는 우리를 돌보셨고 또 다른 손으로는 나라를 돌보셨고 한 손으로는 우리를 키우셨고 또 다른 손으로는 나라를 키우셨고 한 손으로는 우리를 배불리 하셨고 또 다른 손으로는 나라를 배불리 하셨고 한 손으로는 우리를 지키셨고 또 다른 손으로는 나라를 지키셨고 한 손에는 주름이 또 다른 손에도 주름이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의 생각을 돌보고 나라의 생각을 돌보고 우리의 꿈을 키우고 나라의 꿈을 키우고 우리 자신을 배불리하고 우리 나라를 배불리하고 우리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한 손에는 주름이 또 다른 손에도 주름이 한 손 그리고 한 손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됐죠. 1991년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말에 공휴일을 재지정되다 보니 미리 만들어진 달력에는 공휴일 표시가 빠져 있어 헷갈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정 공휴일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글이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함께 한글날을 맞아 국립국어원과 정부 대표 페이스북 정책공감에서는 한글날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름답게 표기된 한글을 비롯해 재치 있는 말들로 이루어진 간판, 책, 상품 등의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벤트에 참여해서 아름다운 한글도 알리고 푸짐한 상품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힘이 되는 프로그램, 소통의 장이 되는 프로그램, KTV SNS 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알찬 정보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